자, 삼각함수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극한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지수법칙, 로그의 성질,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없이 우리는 뭐만 기억해 주시면 무리수 2의 정의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은 정의가 가능하신데, 자, 삼각함수는요, 와, 우리 수학 1에서도 배운 게 무진장 많은데 거기에 추가로 더 정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하지 않고 다시 삼각함수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은 뭐고? 빗변 분의 2p.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 자, 여기서 막히시면 큰일 나요. 탄젠트는 밑변 분의 이시니까 맞아요. 자,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각 세타가 있으면 세타랑 직각을 포함하고 있는 얘를 밑변으로 정의 내리시는 거죠. 고등수학에서는 좌표평면 위에 단위원을 그려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 내리지만 일단 기본은 요거란 말이야.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분모, 분자, 순서까지 고려한 경우의 수는요,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만 가지고도 길이 비율은 다 정리가 일단 되시니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의 역수까지 생각하면 사실 삼각비는 3개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요 3개를 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 분모 분자가 뒤집힌 높이분의 빗변은 무엇으로 정의 내릴 것이며,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분모 분자가 뒤집힌 밑변분의 빗변, 그리고 탄젠트의 밑변 높이가 바뀐 높이분의 밑변은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 자, 높이분의 빗변은요, 코시컨트라고 부를 거예요.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얘는 이름이 되게 길었어요.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에서 CSC만 그냥 가지고 왔어요. 코시컨트라고 읽으면 돼요. 코시컨트는 뭐다? 사인의 역수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돼. 이걸 또 높이분의 빗변 진지하게 막 머릿속에다 때려 넣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코사인의 역수는 뭐냐? 여기에서 코만 쏙 빼주시면 됩니다. 시컨트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COT까지만 적어주시면 삼각비는 사실 6개였다는 거지. 됐어요? 외우는 방법 1차원적이지만, 자, 코가 안 붙은 놈은 전부 다 코를 붙여주시면 돼요. 됐어요? 코가 안 붙은 놈은 코시컨트, 코가 붙은 놈은 코를 떼주시고, 코가 안 붙은 놈은 다시 코를 붙여주시면 된다고. 됐죠? 누가 누구의 역수인지만 매치시켜주시면, 사실 얘네 셋의 역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삼각함수에서는 굳이 안 다뤄도 됐던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 극한이랑 미분, 적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역수관계에 해당하는 식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실 거다.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부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아저씨 말도 안 나오네. 코탄젠트의 부호는 결국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랑 정확히 역수니까, 역수가 된다고 부호가 달라지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대로 수학 1에서 배웠던 미쳤나봐. 요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1사분면은 모두 다 양수면 얘네들도 전부 다 양수겠지. 2사분면이 사인만 양수면 그거의 역수인 코시컨트 빼고 나머지 두 개는 음수겠지. 3사분면이 탄젠트만 양수면 마찬가지로 코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겠지. 4사분면은 코사인이니까 시컨트만
양수가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미 우리 수학 1에서 삼각함수의 값은 크기랑 부호를 분리해서 생각하자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어. 예를 들어서 코탄젠트가 4분의 3인 미쳤나봐. 각이 있어야지.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아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여기 붙여줄까? 마이너스는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이것은 탄젠트의 역수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겠거니 밑변과 높이 b가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4대 3인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빗변은 자연스럽게 5가 되니까 일단 크기는 3대 4대 5선에서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하실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고 부호는 여기 있는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인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지. 탄젠트가 음수니까 어디 아니면 어디겠다. 2 아니면 4. 그치. 2,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이겠거니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십니다. 해서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삼각함수들 읽는 연습만 해주시면 돼. 사실 여기 필수 예제 1번하고 2번에 있는 문제들은요 정확히 수학 1에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냥 뒤집어 놓기만 해놓은 거거든요.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라는 점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필수 예제 1-1번 마이너스 5,12면 밑변 5에 높이 12짜리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면서 부호는 무시하고 일단 5대 12대 13만 보시라고요.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만 양수겠거니 하고 나머지 삼각비 값들 뒤집어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 부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거고 새로운 삼각비만 익숙해진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01페이지로 가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하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수학 1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뭐 있었습니까?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그쵸? 그 전에 하나 더 있었잖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보세요.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다. 보세요. 이건 직각삼각형 가지고 증명하셔도 되고 아니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 가지고 증명을 하실 수도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어떻게 동경을 그어도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근데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시기도 하니까 수학 x는 코사인이고 y는 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겠지 하셔도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도 배웠으니까 이 식을 가지고 장난을 좀 쳐보자는 거죠. 내가 이 식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의 제곱이 되실 거고요. 얘는 그대로 1이 되겠지. 그리고 이쪽은 코사인 분의 1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수학 1에서 이해하고 못했던 이유는 코사인 분의 1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지.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코사인 분의 1이 뭔지를 알아요. 시컨트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새로 배운 저 세 개의 삼각비를 가지고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같은 식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능하다. 근데 전부 다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 이 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으로만 나눌 수 있겠니? 사인 제곱으로도 한번 나눠볼까? 그러면 1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이면 결국 탄젠트의 역수가 되시는 거네. 부모 분자가 뒤집혔으니까 코탄젠트 제곱이 되면서 우변은 사인 제곱분의 1,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의 제곱이 되시겠다. 됐어? 수식적으로 보면 결국 요 식에서부터 유도가 된 식은 맞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얘를 그냥 수식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빈자리 넓으니까. 자, 직각삼각형 3개 그릴 자리 만들어 놓고 자, 세타 기준으로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한번 세팅을 해볼 거예요. 그럼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은 삼각비 기준으로는 누가 개이득이냐? 분모에 빗변을 포함하고 있는 사인과 코사인이 개이득이겠지. 빗변이 1이 됐으니까 분모가 그냥 1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럼 그대로 사인은 높이 그 자체가 되실 거고요. 맞아요? 코사인은 밑변 그 자체가 되시니 이 사인 코사인은요 실제로 변의 길이를 구할 때도 쓸 수 있는 값이 되신다는 거야. 됐어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잖아. 또 이건 우리 단위원 가지고도 아까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이면 피타 정리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의 제곱 그대로 똑같은 식 나온단 말이야. 됐어요? 네. 근데 이걸 또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빗변의 길이가 2가 되고 3이 되면 막 당황하고 쌤 이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빗변의 길이가 2면 똑같은 값 세타라고 했을 때 결국 그냥 2배 된 거 아닙니까? 가계 크기가 같은 직각삼각형은 닮음 아니니? 네. 그죠? AA 닮음이란 말이야. 그럼 빗변이 2배가 되면 나머지 변들도 전부 다 2배. 2배가 되시겠지? 이거를 또 막 사인 세타 2분의 높이 그러면 높이는 2배의 사인 이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됐어요? 빗변이 2배가 되면 밑변 높이도 2배가 되고요. 3배가 되면 밑변 높이도 3배가 돼. 나중에 가면 무슨 짓도 하는지 아니? 빗변의 길이가 그러면 사인 알파다. 그러면 높이는 뭐가 되시면 되냐? 그냥 이 빗변의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만 곱해주시면 돼요. 원래 높이는 사인 세타였잖아. 거기에다가 그냥 빗변의 길이만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네. 닮음의 관점에서 빗변의 길이가 1이면 누가 개이득이다? 밑변 높이, 사인, 코사인이 개이득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닮음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도 한번 세팅을 해볼까? 이제 우리는 삼각비 6개를 다 배웠기 때문에 자, 이게 1이면 개이득이 되는 삼각비가 뭐야? 밑변을 분모로 하고 있는 저기 탄젠트랑 저기 시컨트가 개이득이겠네. 맞아요? 네. 밑변의 길이가 1이면 뭐야 밑변 자리에 1 집어넣으면 탄젠트는 그냥 높이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했다. 맞아요?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근사값 구하는 과정에서요. 사인, 코사인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 그려서 열심히 가계 크기를 올렸고요. 탄젠트는 밑변의 길이가 1로 고정인 세로선을 그어놓고 막 열심히 가계 크기를 늘렸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0도부터 90도까지 근사값들을 다 구했단 말이야. 맞아요? 밑변의 길이가 1이면 일단 탄젠트까지는 개이득이라고요. 근데 이제 누구도 개이득이다? 저기 시컨트도 그냥 빗변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열심히 여기에다가 코사인 제곱을 나눠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수식적으로 외울 필요가 있을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이것도 뭐야? 피타 보라스 정리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 1의 제곱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그냥 직각삼각형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네. 그럼 비슷한 이야기를 높이에 대해서도 해주실 수가 있겠다. 높이가 1인 직각삼각형은 이제 남은 건 2개밖에 없지요. 높이가 분모에 가 있는 코탄젠트가 밑변 그 자체가 되실 거고 코시컨트가 빗변의 그 자체가 되실 거야. 됐습니까? 자, 결국 101페이지에 있는 이 두 공식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면 좋겠다?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에서부터 유도가 되셨으면 좋겠다. 됐죠?
앞으로 우리가 도형하고 관련된 특히 직각삼각형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시컨드, 코시컨드, 코탄젠트까지 변의 길이를 구하는 변의 길이 그 자체로 대신 활용을 해주실 수 있는 문제들도 등장을 할 거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어느 변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두 변을 어떤 삼각비로 정리할 것인가 이것도 같이 연습이 돼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요 이걸 가지고 막 육각형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육각형 딱 그려놓고 와씨 개쩐다 이러고서 열심히 막 외웠었거든. 그 밑에 있을걸요? 여기는 뭐 제곱하고 적어놨는데 뭐 굳이 제곱하고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니까? 탄젠트. 탄젠트니까 이쪽에다 탄젠트 반시계 방향으로 적어주시면 만약에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으시거든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하고 여기다 탄젠트만 딱 적어주시잖아. 그러면 이 대각선 반대편에는 역수관계인 삼각비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진지하게 막 적고 계시면 안 돼.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다 돼요. 근데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거든. 그러면 이 방향 그대로 사인분의 탄젠트는 시컨트가 돼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아니니? 코사인분의 1이 되죠. 맞아요. 탄젠트분의 시컨트는 그대로 코시컨트가 되고요. 시컨트분의 코시컨트는 그대로 코탄젠트가 돼요. 코시컨트분의 코탄젠트는 코사인이 되고요. 코탄젠트분의 코사인은 그대로 사인이 됩니다. 그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분수식, 요식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반대편에는 역수관계 이미 우리가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 그럼 가운데 1은 왜 있는지 아니?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시컨트 제곱. 이 짓거리 하려고 육각형을 그려놓은 건데 야씨 이걸 육각형 가지고 외우고 앉아있으면 너네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난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고 나서 와 쩐다 이거 하나면 공식이 다 나오는구나 막 이랬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딱 어그러져도 그냥 왕창 무너지는 거잖아. 됐어요? 육각형 아니에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됐죠? 자, 근데 103쪽부터 등장하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문제들은요. 사실 여기 있는 관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조금 덜 복잡하게 문제를 푸실 수는 있어요. 필수예제 3번 시컨트 플러스 탄젠트 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시컨트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분수식이 있으니까 되게 통분해주고 싶게 생기지 않았니? 얘네들이 통분한다? 그대로 합차공식이니까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 되실 거고, 이쪽에는 코사인하고 시컨트랑 마이너스 탄젠트를 곱해주시면 이쪽은 마찬가지로 코사인하고 시컨트 플러스 탄젠트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은 공식을 제대로 외웠다면 1 하고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죠? 여기에서 필요한 거거든. 분모는 1이 됐어. 그리고 코사인 시컨트, 코사인 시컨트는 두 번 등장하시는데 코사인 탄젠트, 코사인 탄젠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3세가 돼요. 근데 코사인이랑 시컨트는 무슨 관계야? 자, 다음 주까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코사인하고 시컨트는 역수관계야.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얼마가 되시겠니? 1이 되시겠지? 그럼 1 더하기 1은? 귀요미. 됐죠? 자, 우리가 배운 공식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 근데 이게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면 그냥 요선에서요. 전부 사인, 코사인으로 정리해버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 뭐 번분수 계산이라는 조금 귀찮은 과정은 있을지언정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하는 순간 이제 이 문제는 미적분 문제가 아니라 수학 원 문제가 되시는 거죠. 어느 방법을 써도 결과는 어차피 2일 거니까 번분수 계산 조금 불편해도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됐죠? 네.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공력을 쏟아붓지 마시라는 거야. 어차피 이거 말고도 우리 외울 건 더럽게 많거든요. 자, 요 앞까지 6개의 삼각비에 대해서 기억할 건 딱 하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라고. 왜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이 6개 삼각비에 대한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계산 연습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 자, 너네는 이걸 외워야 돼. 자, 다음 시간 수업 예고편입니다. 자, 덧셈 정리에 대한 증명은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뭐 증명도 알아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증명 없이 일단 공식부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이제 각의 크기가 더하기 빼기가 되어 있을 때 이 두 각을 분리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정리가 되시고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곱해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자, 이거 모르면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함수를 위한 기본 공식이에요. 됐어? 네. 자, 삼각함수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외울 것도 많고. 자, 근데 이걸 그냥 외우자니 너무 막막하잖아. 그래서 내가 마법의 주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히게 외워주실 수 있으면 알아서들 하시면 돼.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신코코신 뭐야 신코코신 하고 적혀있죠. 자, 왜 때문에 이렇게 적혀있는가? 자, 이렇게 딱 적어놓고 나면 알파 베타는 그대로 여기를 봐야지 알파 베타 그냥 집어넣으면 되거든. 됐어요? 자, 코코마 신신 뭐야 코코 신신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9예요. 자, 코코 신신 딱 적어놓으면 그대로 알파 베타 순서대로만 집어넣어 주시면 돼. 됐어요? 1마 탄탄분의 탄불탄 그대로 적어놓고 알파 베타는 딱 여기 적힌 순서대로 알파 베타만 적어주시면 돼. 그러면 얘는요 코신 신코라고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신코코신으로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덧셈만 할 게 아니기 때문이지. 이렇게도 해보셔야 되거든요.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면 결국 여기 있는 베타 자리에 전부 다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음각의 삼각함수는 누구만 그대로야? 코사인. 그치, 코사인만 그대로야. 그러면 얘는 그대로기 때문에 부호의 변화가 안 생겨요. 근데 여기는 사인이기 때문에 부호의 변화가 생기겠지? 맞아요?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부호를 뒤집어 주려고 신코코신이라고 적은 거예요. 됐어? 코코마 신신. 왜 코코마 신신이냐?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도 부호가 안 바뀌는데 사인 베타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 이 자리만 부호 딱 뒤집어 주시려고. 같은 이유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이렇게만 부호를 뒤집어 주시면 되니까. 됐죠? 아무렇게나 적어놓은 공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삼각함수의 구구단 같은 느낌이시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 오실 때까지 삼각함수 덧셈 정리는 꼭 외워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외우고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덧셈 정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자, 그렇다면 알파랑 베타가 다른 각이 아니라 같은 각, 2배가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전부 다 알파, 알파하고 통일시켜서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는 알파를 넣었네. 세타여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 원래는 사인 알파의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 구분이 되던 항이 전부 다 알파 알파가 들어가 버리시면 여기도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여기도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 그냥 몇 배가 되셨다? 2배. 2배가 되셨다? 라고 이야기를 주면 되고요. 무슨 말이야? 2배는 그냥 알파의 사인, 코사인 가지고도 정리가 가능하시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코사인 2알파도 마찬가지겠죠? 베타 자리에다 전부 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제 얘는 제곱이 되시겠네? 코사인 제곱 알파에 사인 제곱 알파를 뺐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 근데 얘랑은 다르게 얘는 어때? 우리 수학 1에서요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 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성질을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사인 제곱 대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코사인이 2배가 되시겠네요. 이렇게도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거고,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집어넣으면 사인 제곱이 마이너스 2개가 되시겠네? 맞아요?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꼴로도 코사인 2배가는 정리가 가능하시다. 됐습니까? 네. 그럼 탄젠트 2알파는 알파 알파 제곱이 되시고 알파 알파 2배가 되신다는 느낌으로 1마 탄탄분의 탄뿔탄 2배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대각의 공식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자, 다음 페이지에 반각의 공식도 있어. 일단 106페이지에 왜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그렇게 되는가 증명 과정이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쌤은 개인적으로 106쪽에 있는 증명은 좋아하지 않지만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명은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 자, 근데 우리는 107페이지에 반각 공식까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여기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각 공식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적분을 할 때 이 반각 공식이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각 공식 같이 기억을 하실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백악 공식을 외울 때 백악은 뭐였어? 2배인 각을 그냥 알파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었어요. 반각 공식은 뭐냐? 절반이 돼 있는 각을 2배인 원래 각을 기준으로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백악 공식과 반각 공식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알파를 가지고 다시 2배로 늘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여긴 사인 코사인이 같이 끼어 있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반각짜리 사인 2분의 알파를 사인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싶어도 얘를 그냥 알파 2알파 해도 지금 사인 알파는 하고 깔끔하게 사인 2알파로 정리가 안 되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각 공식은 저기 있는 백악 공식에 1대1로 매치가 되는 상황이 아니시라 요거를 참고해야 되는 식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뭐냐? 지금 코사인 2알파에는 코사인 알파도 있고 사인 알파도 있단 말이야. 거꾸로 내가 사인 알파를 2배 각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거는 사인 2알파가 아니라 코사인 2알파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사인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그럼 일단 사인 알파가 아니죠. 그냥 알파가 아니라 제곱 알파가 되셔. 맞습니까? 마이너스 2가 넘기고 코사인 1로 넘어오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될 거고 앞에 붙어있는 2는 양변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맞아요? 여기에다가 알파 자리에 2분의 알파, 그러고 요거는 그거의 2배인 알파 하셔도 구조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반각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제곱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코사인도 비슷한 느낌이겠죠? 여기도 코사인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로 정리해볼까? 1만 넘어가면 되잖아.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결국 사인 알파든 코사인 알파든 2배로 넘어가게 되면 전부 무엇을 통해서? 코사인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탄젠트는 야 너무 복잡하잖아. 저거 탄젠트 알파 는으로 정리하시려면요 결국 탄젠트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거든. 그러지 말자고. 탄젠트는 뭐분의 뭐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래서 탄젠트 제곱도 결국은 제곱의 형태로 얘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요거분의 요거 2는 번분수 약분하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반각 공식까지. 근데 결국 반각 공식은 어디에서부터 전부 유도가 된 공식이다? 코사인 대각 공식에서부터 전부 유도가 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요거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 일단 밑에 특강 1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자. 자, 사인 알파가 3분의 2 루트 2하고 주어져 있는데 자,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의 사인 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얘는요 자, 물어보는 건 그냥 사인 2분의 알파지만 항상 어떤 형태로? 제곱의 형태로 등장하셔야 되고 문제는 백악의 사인 값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코사인을 통해서 얻어주셔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정리가 되셔야 된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하셔도 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뒷변 3에 높이가 2루트 2인 직각삼각형이니까 윗변은 1이겠구나. 그러면 코사인은 3분의 1인데 부호 항상 체크해 주셔야지. 몇 사분면각이랍니까? 2사분면각이니까 사인은 양수지만 코사인은 음수겠거니 하고 집어 넣으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그래도 안 끝나죠? 3분의 4에 2 하면은 결국 6분의 4, 3분의 2가 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니까?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사인 2분의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부호는 몇 사분면? 2사분면. 2 아니죠? 2분의 알파니까 1사분면 각이 돼야지. 됐어요? 플러스 하고 부호를 가지고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백악공식, 반각공식, 덧셈 정리가 되더라도 항상 삼각함수는 크기와 부호 따로 분리해서 고민하는 연습 꼭 해주시고. 됐어요? 삼각비가 주어져 있으면 일단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부호는 주어진 각이 몇 사분면인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반각 공식은 반각 공식대로 정리를 하실 건데 그 전에 덧셈 정리가 먼저 연습이 돼야 되니까 자, 넘어가 봅시다. 자, 필수 예제 5번. 자, 이제 이런 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1사분면각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 정도로 일단 메모를 해놓고 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 자, 사인 값만 주어져 있어도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러면 얘네 두 각이 더해져 있어도 뭐다? 신, 코, 신으로 이제 얼마든지 각을 더하기 빼기해서 원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얻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인 알파가 13분의 5면 코사인 알파는 5대 12대 13을 생각하면서 13분의 12 해주시면 되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생각하면서 12분의 5 하고 정리를 해놓고 5분의 4를 사인 값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3대 4대 5겠죠. 5분의 3
전부 1사분면 각이니까 부호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일단 다 정리를 해놔야지. 왜? 저는 코사인도 필요하고 저기 탄젠트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근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고 주어져 있으면 원래는 코코마신신이었던 게 코코불신신 부호만 사인 베타가 5분의 3인데 사인 베타가 5분의 어이구 미쳤나봐 3이네요. 고마워. 집중을 잘하고 있는가 체크해봤어요. 됐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니까 자, 원래 들어가야 되는 부호만 뒤집어 주시면 돼. 1풀 탄탄분의 탄마탄 정도가 되시겠죠? 됐어? 식은 복잡해도 결과적으로 나는 더하기 빼기 한 마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이제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지금 여기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특수각의 삼각비는 아니야. 근데 우리 삼각비가 특수각만 있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각이 주어지고 어떤 삼각비가 주어져도 그 각에 더하기 빼기 한 각 이제 모든 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찾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각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는 거지. 이런 식이면 특수각에 대해서는 무엇도 가능하시겠어? 30도, 45도, 60도를 가지고 지지고 볶은 각도 정리가 가능하시겠다. 예를 들면 75도, 105도 이런 건 특수각이 아니어서 여태까지는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75도는 결국 몇 도 더하기 몇 도니까 30도 더하기 45 이기 때문에 그죠? 30도, 45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가지고 이제 75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유도가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값은 지저분하겠지만 그죠? 75도짜리 삼각비 정리했던 방법 알아요? 중학교 문제집에도 종종 등장을 하시는데 여기를 15도로 세팅을 해놓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75도가 되거든. 변들을 총총총 정리하면 여기가 아마 30도로 정리하실 거예요.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그리고 여기 60도가 되니까 요거 변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 샥샥 정리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됐으면 75도의 삼각비를 보여줄 수 있어. 이제 이런 무식한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됐어요? 덧셈 정리 가지고 전부 정리가 가능하실 거다. 3페이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오네. 망할 놈의 개념 원리 같은다고. 특수각 가지고도 지지고 볶는 여기 108쪽에 있구나. 기본 문제로 빼놨네요. 108페이지에 있는 개념 원리 익히기들은 전부 다 뭐야? 특수각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여러 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3번은 75도, 104번은 15도. 15도는 45도 빼기 30도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 12분의 파이가 15도 아닙니까? 그죠?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그거의 절반이면 15도. 12분의 5파이 15 곱하기 5는 75도죠. 맞아요? 고도법은 전부 다 고쳐주시기만 하면 되고 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 구해놓고 나중에 뒤집는 것만 해주시면 105도는 뭐야? 60도 더하기 45도 꼴로 덧셈 정리로 전부 다 정리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요게 우리가 덧셈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 1차원적인 활용이면 110쪽에 필수에서 6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칩시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 각의 탄젠트 값을 구하시오 했어. 근데 우리 직선이 주어지면 직선의 무엇이 기울기. 그치, 기울기가 무엇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계시다. 그냥 기울기만 하시면 안 되지. 기울기가 뭔데요? 탄젠트. 보세요. 왜 그래? 기울기는 탄젠트잖아. 보세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도 했었고 수학 상에서도 했었고
수학 원에서도 했었다. 맞아요? 자, 각각의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정확히 탄젠트 알파는 무엇이 되시고? 2 그래, 기울기 그 자체가 되시고요. 맞아요? 탄젠트 베타는 무엇이 되시겠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라는 거는 요각 아니면 요각이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과 둔각 두 개가 있는데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세타와 각각의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네 이걸 보면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그치? 외곽의 성질 보세요. 외곽의 크기는 나머지 두 각의 크기 합이랑 같다. 외곽의 성질 배웠단 말이에요. 결국 세타는 뭐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정리가 가능한 각이니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덧셈 정리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도 구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탄젠트 세타는 곧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시니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다? 부호가 뒤집혔으니까 1뿔 탄탄분의 탄마탄 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집어넣어 볼까요? 얘네들이 마이너스 3, 2 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시는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1이네. 탄젠트가 1이다. 몇 도라는 소리? 45 그치, 45도 아니면 135도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예각을 원하니까 45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결국 탄젠트 덧셈 정리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요거를 조금만 일반화를 할게요. 자, 우리가 매번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랑 y절편 고려해가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이 두 직선을요 평행이동을 해서 만나는 교점이 원점이 되게끔 한다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두 직선의 y절편까지 고려해가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일단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 3하고 2지. 그럼 내가 얘를 평행이동해서 y는 마이너스 3x랑 y는 2x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예각 세타 해도요. 자, 이게 항상 두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빼서 구한 각일 것인가? 자, 여기에서도 일단 의문이 드셔야 되거든. 왜냐면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예각 세타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두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자, 실제로 이루는 각 베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항상 반식의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해버리게 되면 그 각은 요각의 크기가 되실 건데 누가 봐도 둔각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둔각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예각이거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예각 세타면 얘는 뭐야? 180도 그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정리를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제 예각 세타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소리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소리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뭡니까? 탄젠트 여기서 또 너네 수학 원 실력이 막 바닥나기 시작하는 거죠. 탄젠트 세타랑 그냥 반대 부호인 거잖아. 맞아요? 네. 문제가 있어요? 부호만 뒤집힌 거잖아. 어떻게 해주시면 돼? 내가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서 음수인 탄젠트 값이 나왔어.
그러면 예각의 탄젠트는 뭐겠다? 그 음수의 정확히 반대 부호가 되겠다 라고만 정의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둔각이어도 얘는 예각의 탄젠트랑 정확히 반대 부호일 거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미친 척하고 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아무렇게나 세팅을 해서 음각이 돼버렸어. 음수가 되면 가끔 미친 척하고 잘못 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작은 각에서 큰 각을 빼버렸어. 그래도 상관이 없죠. 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역시 탄젠트 세타랑 그냥 반대 부호인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매번 이렇게 직선을 그려가면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 어디인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자, 심지어 큰 거 작은 거 구분 지을 필요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기울기 뽑아다가 베타 알파 구분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뺄셈이라는 것만 조심하면서 덧셈 정리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온 값이 음수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9 그냥 떼버리면 되는 거야. 됐어요? 절대값만 붙이면 둔각이 나오든 음각이 나오든 결국 예각의 탄젠트랑 정확히 반대 부호인 값이 나올 거니까. 됐어요? 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탄젠트 뭐요? 직선의 기울기 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공식에만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음수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것은 둔각 혹은 음수였겠구나 하면서 마이너스 5를 똑 떼주시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저 밑에 보면은 키포인트 키포인트가 없네? 이런 젠장. 여기 왜 키포인트가 없지? 야씨, 개념 관리 너무 많이 줄였는데. 자, 저기 설명 부분에 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면 자, 절대값이 왜 붙어 있다? 지금 얘는 알파 베타에 대한 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덧셈 정리한 다음에 뭐다? 절대값만 붙여주시라. 그러면 둔각, 음각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실 거니까 이제는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그냥 기울기만 가지고 덧셈 정리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해결이 가능하시겠다. 됐어요? 이 부분은 이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잘 기억을 해주시고 필수예제 7번 백악 공식 가볍게 연습해보자.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왜? 2, 4분면 다 2시니까. 그러면 사인 알파는 4랑 3이라고 또 5 하시면 안 돼요. 16에 9니까 루트 7이겠지? 4분의 루트 7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보호 조심하면서 정리해놓고 사인 2알파는 뭐다? 2배의 사인 코사인 2시니까 그대로 곱해서 2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6분의 6루트 7 약분까지 마이너스 8분의 루트 7 코사인 2알파다. 그러면 코코마 신신 제곱해서 빼면 되니까 9 빼기 7 하면 2가 되시겠지? 16분의 2가 되시겠다. 됐어요? 탄젠트 16분의 2는 8분의 1이죠. 근데 뭔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덧셈 정리 공식을 쓰셔도 되는데요. 사인 값이 나오면 사실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도 되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해도 되고 1마 탄탄분의 탄풀탄 하셔도 되고. 됐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는 연습 해주시면 되겠다. 뭐 계산 잘못했습니까? 여기 약분으로 3을 안 적었구나. 마이너스 3루트 7까지. 됐죠? 백악 공식은 그냥 덧셈 정리의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신경 써서 기억해야 될 거는 아까 특강했던 반각 공식 정도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시니까 이 정도는 조심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을 넓은 범위에서 활용을 하실 거다.
자, 그럼 이 덧셈 정리 가지고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핵심 이쪽에 삼각함수의 합성.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모의고사 수능에 안 나와. 이게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규교육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이거든.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합성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결국 이 합성도 덧셈 정리를 활용을 한 겁니다. 자, 어떤 형태를 A 사인 그리고 B 코사인, 우리 사인 코사인에 대한 1차식이 주어지면 정리하기 쉽지 않죠? 맞아요? 수학 1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가 제곱 형태로 되어 있어서 통일시켜 줄 수 있는 형태였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사인 떨렁 코사인 떨렁 제곱이 안 돼 있으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 맞니? 그냥 각을 집어넣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자, 이제 이것도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합칠 거야.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얘를 사인 하나로 만들고 싶다. 세타를 포함한 적당한 각을 잡아서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꼴로 합쳐주고 싶다고 하면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거죠.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신코 코신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는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꼴이면 된단 말이야. 정확히 지금 우변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저 사인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어떤 각 알파의 사인 코사인으로 정의를 내리면 내가 이 A를 코사인 알파, B를 사인 알파라고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면 얘는 정확히 덧셈 정리로 다시 묶을 수 있는 식이 되지 않을까. 맞니? 거꾸로 묶는 일을 저기 있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는 A랑 B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내가 얘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각이 주어져 있으면 코사인 사인은 궁극적으로는 무엇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밑변, 높이랑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수학원 버전으로 넓은 범위에서 생각을 하면 결국 주어진 점, 원점이랑 연결한 동경의 x좌표, y좌표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어느 점이 주어져 있어도 그게 몇 사분면이어도 이제 그 점이랑 원점이랑 연결했을 때 결국 요 동경에 x좌표, y좌표 그대로 코사인,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를 생각하면서 알파는 A, B의 동경을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A, B가 있어요. 몇 사분면이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편의상 1사분면으로 가볼게요. 그럼 얘가 A, B면 B편의 길이는 얼마가 되시는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B편 A에 높이 B짜리 직각삼각형이 되시니까 내가 요 각을 알파라고 정의하잖아? 그러면 그대로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시는 거야? B편분의 B편이 되시는 거. 맞아. 사인 알파는 B편분의 높이가 되시겠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B편의 길이가 주어지면 밑편은 그대로 B편 곱하기 코사인, 높이는 B편 곱하기 사인이라고도 정리해 주실 수 있다 그랬어요. 결국 A랑 B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A, B의 동경을 생각하면서 코사인, 사인 꼴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코사인, 사인으로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보다 앞에 A, B 동경의 길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A랑 B는 얘가 곱해진 코사인, 사인이야. 얘는 뭐야? 아무것도 안 곱해진 코사인, 사인이죠. 좌우변이 같으려면 우변에도 뭐가 있어야 돼? 공통인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렇게 곱해지시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합은 항상 사인 하나로 합쳐주시는 게 가능할 것이다. 됐죠? 자, 공식도 중요하지만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된 것인가 나중 가면 이게 필요한 문제들도 등장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자, 요 앞에 붙어있는 개수 사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x좌표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y좌표로 세팅을 하면 그대로 신코 코신 사인 덧셈 정리를 활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사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그러면 코사인으로 합칠 수는 없을까? 똑같은 식을 내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좀 보기가 그래요.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볼까? 그러면 얘는 정확히 뭐가 되셔요? 코코 뿔신신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거꾸로 자, 코사인 사인은 그대로 있는데 정확히 쟤랑 관점만 다르죠? 사인 앞에 붙어 있는 거, 사인 앞에 붙어 있는 거 원래는 코사인이었는데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죠? 코사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원래 사인이었는데 코사인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뭐다? 결국 여기 있는 A, B를 다시 무엇으로 생각하시자? 이번에는 얘를 코사인 베타, 얘를 사인 베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b, a의 동경을 상상을 해주시면 되고 이하 동문 이번엔 b, a니까 b변의 길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변 높이만 바뀐 상황이시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곱해지시기만 하면 얘를 코사인으로 합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겠다. 됐죠? 자, 결국 우리가 삼각함수의 합성을 하는 과정은 여기 있는 a, b를 무엇으로 놓을 것인가는 정해진 게 없는 거잖아. 근데 자유인 거예요. 내가 얘를 사인 덧셈 정리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사인의 개수를 x좌표, 코사인의 개수를 y좌표로 놓으면 되고 코사인 덧셈 정리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사인의 개수를 y좌표, 코사인의 개수를 x좌표로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인하고 코사인 앞에는 이 a, b 혹은 b, a의 길이에 해당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이렇게 곱해주신다는 느낌으로 이제는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사인 하나 혹은 코사인 하나로 합쳐주시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놓고 보면 무슨 함수인지 몰라도요. 이게 사인 하나로 합쳐졌어. 자, 수식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정신 없으셨겠지만 자, 요거 하나만 보면 결국 변수는 세타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뭐야? 삼각함수 x축 방향 평행이동이 되시는 거 아니니? 맞아요?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뭐야? y축 방향 확대축수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얘를 사인 하나로만 딱 통일시켜 놓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란 말이야. 맞아요? 무슨 말이야? 이건 몰라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리면 뭐도 가능하겠어요? 수학원에서 맨날 하던 뭐 함수 그래프 하면 최대 지수 이야기 하시고 방정식, 부등식까지 이제 사인 하나로 전부 다 풀어주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죠? 분명히 수학 1에서도 사인, 코사인에 대한 1차식이 주어진 방정식, 부등식은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거 수학 1에서 정리하려면 양변 제곱해야 되거든. 정리하기도 힘들고 까다로운 문제였단 말이야. 아니면 단위원을 이용하든가 엄청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요거 하나로 딱 합쳐주는 순간 우리가 수학 1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신다. 특히 얘네들을 합치는 과정에 사인 앞에 자연스럽게 개수가 붙잖아. 이 개수가 곧 누구를 결정하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앞에 붙은 개수는 똑같잖아요. 무슨 말이야? 위아래로 확대 축소는 똑같이 되셨다는 소리예요. 자, 쓰기만 다르지 결국 얘네들이는 같은 함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결국 요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이 함수의 최대치 소값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합성은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할 때 엄청 유용하게 쓰이실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런 느낌으로 사인 코사인의 합을 하나로 합치는 연습. 근데 만약에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문제에서 코사인으로 합쳐라면 일단 합쳐보는 연습은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둘 다 기억하는 것보다는 사인 하나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하겠다. 왜냐면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일단 사인으로 합치는 연습을 주로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까지 정리하고 진짜로 합성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알파 같은 경우는 A, B의 동경이고 베타 같은 경우는 B, A의 동경이야. 밑변 높이만 바뀐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알파, 베타는 결국 더하면 몇 도가 되시겠다? 20도. 그치? 정도만 참고서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다. 됐어요? 결국 내가 여기 베타 자리에다가 90도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잖아? 그러면 90도 플러스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시니까 그대로 사인하고 넘어가신다고.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뿅뿅은 정리하실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건 수학원에서 배웠으니까.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는 더하면 90도가 되는, 여기가 베타면 아마 여기가 알파였을 거예요. 여기가 알파잖아. 여기가 베타였겠지. 왜? 밑변 높이만 바뀐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삼각함수의 합성까지 우리가 덧셈 정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말고도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풀었던 필수 예제부터 시작해서 합성까지 최대 최소를 이제 복잡한 함수가 아니라 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로 정리를 해주실 수만 있으면 이제 함수 해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저기 있는 공식에서부터 유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덧셈 정리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공식이 되신다는 거지. 됐죠? 자,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필수 예제 8번. 자, 사인꼴로 나타내시오. 게이득이지. 어차피 사인꼴로 나타낼 생각이었어요. 자, 2 사인 세타에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우리가 합성을 이용해서 두 함수를 하나로 합칠 때에는요, 적어도 뭐야, 사인하고 코사인은 다른 각이면 안 되지. 맞아요? 얘가 같은 각이어야지 신코 코신의 신코가 맞춰질 거 아닙니까? 얘는 어때요? 달라. 하나는 세타고 하나는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통일을 시켜줘야 돼. 자, 이제 덧셈 정리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야? 세타랑 3분의 파이 더하기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 신신.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제 얘는요 세타로 분리가 가능하죠.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특수각 아닙니까? 값이 정해져 있으시단 말이에요. 코사인 60도는 얼마고? 2분의 1.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이렇게는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시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딱 붙여서 플러스 2분의 1 사인 세타 해주시면 되고, 이쪽은 2분의 1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자, 이래야지 뭐가 가능하시다? 사인과 코사인의 계수를 점으로 정리가 가능하시다. 사인으로 정리하자 그랬으니까 사인의 개수를 x좌표, 코사인의 개수를 y좌표. 그리고 뭐만 붙여주시면 되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만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웬열? 얼마야? 1. 1이죠? 곱할 게 없네. 그대로 1 곱하기 사인에 2분의 1이랑 2분의 3이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3짜리 이런 동경을 생각하면 1대 루트 3이다. 몇 도예요? 60도. 60도예요. 세타 플러스 60도 걸로 합쳐주시는 게 가능하다. 됐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2루트 2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이번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셔야 되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신, 코, 시니까 이번엔 플러스야. 신, 코, 신 세타랑 4분의 파이 집어넣고 으아! 자,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 2분의 루트 2 동일하시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 곱하면 뿅뿅 2가 곱해진 사인 세타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있네.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동유한 계산까지 2분의 루트 2 마찬가지로 2배의 코사인 세타. 맞아요? 일단 세타 통일시켜 것을 생각하시자. 마이너스 2,2를 생각하시자. 마이너스 2,2는 2, 4분면에 있는 요런 각이니까 몇 도가 되시겠다? 135. 4분의 3파이가 되시겠다. 제곱 8이니까 2 루트 2가 곱해진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3파이 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부터 있는 개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동경이 특수각의 동경이에요. 맞아요? 1대 루트 3, 2분의 2분의 3, 2분의 루트 3이면 60도고 1대 1이니까 45도, 135도 해주시면 자, 그대로 알파 자리에도 특수각 집어 넣어주실 수 있는데 자, 모든 덧셈 정리가 다 이러진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3사인 세타 플러스 4 코사인 세타를 더하고 싶다. 그럼 3,4를 상상하면서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시는? 5가 되시는 사인 세타 플러스 뭐야 3,4는 특수각인가요? 근데 난 이 직각삼각형이 무슨 직각삼각형인지 알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얘가 몇 도인지는 몰라도 이 정도만 메모해 주시면 됐어요. 각을 모르니까 알파라고 해놓고 이 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렇습니다 하고 메모만 간단히 해주시면 나중에 그냥 요것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특수각이 아니어도 항상 주어진 각이 어떤 직각삼각형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가지는지 정도는 정리가 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요것도 거기 빈자리에다가 하나 정리를 좀 해놓죠. 합성에 등장하는 각이 항상 특수각이라는 법은 없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합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언제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수학 1에서는 어림도 없던 함수예요. 루트 3 사인에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1이 웬열 무슨 함수인지 내가 알게 뭐야. 수학 1에서는 절대로 하실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제는 가능하시다는 거지. 사인의 개수, 코사인의 개수, 루트 3, 마이너스 1을 생각하면서 루트 3, 마이너스 1이면 4, 4분의 각이잖아요. 몇 도짜리? 30. 그쵸? 이건 30도지만 음각으로 쳐주시면 되겠죠? 네. 아니면 330도 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30도가 더 나을 거예요. 됐어요? 그럼 결국 얘는 루트 3하고 1 빗변의 길이는 2인 사인 x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1하고 합성이 가능하시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대 최소면 x축 방향 30도만큼 평행이동 중요합니까? 아니요. 안 하죠? 난 뭐만 보시면 돼? 사인 앞의 개수 그리고 y축 방향 평행이동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 수학 원문제가 되는 거야. 됐죠? 합성만 가능하다면 내가 얘를 사인 혹은 코사인 하나로 합치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그냥 수학원 삼각함수 해석 문제가 된다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위로 한 칸 올렸으니까 최대값은 3이 되시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죠? 네. 합성만 해주실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덧셈 정리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 잘 기억을 해주시고